네,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명주 원장입니다. 예,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MRI는 영상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저는 이제 한의사로서 아무래도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를 많이 했던 한의사로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일반인 수준 또는 뭐 같이 저와 같은 한의사 분들한테 참고가 될까 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 디스크 하면 그냥 한 가지 병인 줄 아세요. 추간판 탈출증, 뭐 협착증 이런 구별하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냥 디스크 하니까 그냥 병명인 줄 아는데 정확하게는 디스크는 병명이 아니고 추간판 탈출증의 어떤 애칭, 별명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가벼운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또는 팔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거나 시리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힘이 빠지거나 하는 디스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목만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만 아프거나 하는 디스크도 있습니다. 음, 어, 사람마다 그래서 디스크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데요. 이 디스크는 다 개인 자기 상황에 맞춰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을 모르시니까 저린 디스크가 있고 저리지 않은 디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선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파열이 되면 이렇게 수액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수액이 나오지 않고 이제 찢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겉에 있는 섬유름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 어떤 것이든 여러분 경험해 봤지만 여드름이 생기든 발목을 삐든 붓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붓는다는 건 곧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이 가동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염증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라는 것 가까이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염증이라는 게 생기면 이 염증 물질의 부산물들 또는 물질들이 신경의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신경의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신경을 자극하면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기고요. 뭐 아픔을 느끼고 시리고 저리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감각이 없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예.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이제 목인데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1번 케이스가 있고 2번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팔이 저릴까요? 예.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 신경인데 여기는 신경이 통로가 넓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신경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조금 좁아졌습니다. 튀어나온 바람에 조금 좁아졌어요. 요 오른쪽 2번 거 보면 어,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이 지나갈 구멍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 요쪽이 저릴까요? 왼쪽이 저릴까요? 오른쪽이 저릴까요? 예. 신경 구멍이 별로 남지 않은 이제 2번 케이스가 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는 신경 공간이 좀 여유가 있죠? 공간이 여유가 없죠? 당연히 조금이라도 좁아져 있는 곳이 저릴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렇게 좁아져 있지 1번 케이스처럼 좁아져 있지 않더라도 이 신경이 염증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저린 경우도 있지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을 경우에는 저립니다. 통, 튀어나오, 튀어나와 있지만 이 통로를 막지 않은 경우는 저리지 않고요. 자, 다시 볼게요. 이거는 앞에는 목이었는데 이번엔 허리입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어느 정도 좀 좁아지긴 해도 확보가 돼 있어요. 반면에 이쪽은 쭉 나온 게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거의 막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이 저림이나 땡김이나 시림이나 이런 다리 쪽이나 이쪽은 허리니까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게 있을 거고 이쪽은 저림이 없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좁아진 틈을 보고 저릴지 안 저릴지 보는 건데
대부분 맞고요. 물론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눌려 있어도 저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팔꿈치, 예, 팔꿈치를 탁 강하게 쳤을 때는 쫙 저리지만 살살 눌렀을 때는 저리지 않는 것처럼 신경이 자극이 셀 때는 염증 반응이 심할 때는 저림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심하지 않거나 염증이 별로 없을 때는 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 부위가 좁을수록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힘 빠짐이나 감각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림을 떠나서 이제 퇴행성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자, 퇴행성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디스크를 해부한 영상입니다. 사체를 해부한 영상이고요. 디스크가 건강하면 마치 찹쌀떡처럼 이렇게 저거 어, 아이스 찹쌀떡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겨울에 먹는 아이스 찹쌀떡. 그거 보면 쫀득쫀득 하잖아요. 그리고 겉에 쌓여 있고 속에 수액이 주변 수술하시는 이제 지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홍시 같다고 합니다. 홍시 같은 점성이 있는 수액이 들어있고 겉에는 굉장히 질기고 강한 껍질들이 그 수액을 버텨주면서 충격 흡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건강한 디스크는 이렇듯 이렇게 하얗고 뽀송뽀송하고 쫀득쫀득합니다. 호떡을 사왔을 때 쫀득쫀득한 것처럼. 퇴행성 디스크라는 것은 엑스레이상 좁아졌거나 MRI상 좁아지고 까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속이 빈 것처럼 우리 엄마가 곰국 해주실 때 오래 뼈를 고운 뒤에는 속이 많이 비어 있죠. 그것처럼 골다공증처럼 이렇게 속이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져서 말라 있고 딱딱해져 있는 겁니다. 호떡으로 따지면 감 만들어준 호떡은 건강한 디스크, 하루 놔둬서 딱딱해지고 속이 이렇게 좀 찢어지기 쉬운 그런 호떡은 퇴행성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 몸을 이렇게 허리 구부리고 펴고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어떤 여러 가지 동작을 할 때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퇴행성이 되면 고유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허리도 유연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높이도 좁아지기 때문에 키도 작아집니다. 척추가 30몇 개 있기 때문에 퇴행성이 생겨서 하나하나가 1mm씩만 줄어들어도 3cm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충격 흡수도 못하니까 통증도 쉽게 오게 됩니다. 건강한 디스크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합니다. 닳지 않았으니까요. 녹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이제 퇴행성이 오게 되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닳아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요 뼈가 퇴행성이 된 걸 퇴행성 척추증, 디스크가 퇴행성된 걸 퇴행성 디스크, 뭐 흑색 디스크, 디스크 내장증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자, 건강한 디스크는 이렇게 다 하얗습니다. 하얘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도 튀어나와서 막지 않고 밋밋합니다. 반면에 퇴행성 디스크는 이렇게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퇴행성 초기예요. 퇴행성도 심한 정도가 있고 가벼운 정도가 있겠죠. 자, 요거보다 좀 심해지면 조금 더 까매집니다. 조금 더 얇아지고요. 그나마 그냥 혼자서 까매지고 얇아지면 양반입니다. 여기는 뼈가 멍들기 시작했죠. 뼈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뼈도 멍들고 이럴 정도면 이미 오래되고 그동안에도 자주 허리도 아프셨을 가능성도 크고 또는 몸도 웬만히 많이 쓰시는 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하죠.
뼈가 거의 붙을 정도로, 그리고 얇아져 있고 뼈 자체도 색깔이 많이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상태가 많이 안 좋죠. 퇴행성이라고 해도 이렇게 정도가 다 다릅니다. 자, 증상은 어떤 식일까요? 퇴행성이 아까 이제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대표적인 증상이 1년에 한두 번 삐끗하는 겁니다. 나는 1년에 한두 번 삐끗하다가 일주일 쉬면 낫고 1-2주 침 맞으면 낫고 그래요. 이런 거는 이제 퇴행성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일하면 뻐근하고 또 쉬면 낫고 뭐 좀 하면 쉽게 뻐근하고 낫고 근육도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쉽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같이 '난 일하는데 왜 좀 쉽게 뻐근하지?' 이러면은 퇴행성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아침에 허리가 많이 뻐근해요. 통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좀 아침에 세수하려고 허리 숙이면 허리가 잘 안 굽혀지거나 반대로 허리를 펴려 그러면 잘 안 펴지거나 아침에 통증이 심한 경우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근육이 좀 많이 없는 분들은 오후에 심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가면 아침에만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도 아프지만 일상생활에 뭐만 쪼끔만 앉았다가 뭐 컴퓨터나 뭐 바닥이나 이런 데 쪼끔만 앉았다가 일어나려 그러면 허리가 잘 안 펴져서 한참 이렇게 허리를 펴야 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가끔씩 엉덩이가 땡기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퇴행성과 함께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좀 있을 때 그러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넘어서면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뭘 못해요.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힘들고요. 그럴 경우에는 디스크나 협착증도 심해지기 때문에 저림이나 심한 경우 마비 증상도 있습니다. 우리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이 두 질환 모두 퇴행성이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과 협착증, 디스크가 다른 질환이 아니고요. 이 퇴행성이라는 건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 질환에 어떤 질환을 가진 분도 퇴행성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냥 좀 1년에 한두 번 뻐근하고 삐끗삐끗하는 분들은 엑스레이상 거의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MRI를 봤을 때 퇴행성이 살짝 약간 하얗지 않고 약간 색깔이 흐릿해진 정도, 요런 데는 하얗지만 약간 흐릿하죠. 약간의 퇴행성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행성은 무조건 통증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퇴행성이 있어도 건강하고 근육이 많고 체조도 자주 하면 통증이 없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5번 천추 1번에 사고로 인해서 생긴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데 저는 허리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직업상 침 놓기 위해서 자주 움직이기도 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근육이 좋아서 체조도 자주 하니까 통증이 거의 없고요. 네. 근데 이렇게 오히려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허리 엑스레이 상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퇴행성은 잘 안 보여요. 엑스레이 상 좀 보이면 어느 정도 퇴행성이 진행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레이 상 색깔은 여기 하얗지만 여기 약간 어두워진 정도가 이제 퇴행성 초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좀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흔히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고 디스크다, 협착이다 하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퇴행성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엑스레이 상으로는 디스크가 튀어난 추간판 탈출증 또는 신경을 막은 척추관 협착증은 엑스레이 상 볼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 상은 뼈 간격이 좁아진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퇴행성 디스크의 특징이죠. 얇아지고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상 좁아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없을 수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이 없을 수도 있지만 퇴행성 디스크는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가끔씩 병원에서 협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좁아진 걸 퇴행성 디스크라고 표현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협착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협착증이 있을 만큼 뼈도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보고 협착증일 것이라고 추정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엑스레이상 좁아진 게 보이면 이미 병은 하루 이틀 된 건 아니고요. 퇴행성이 생긴 지 보통 1, 2년 이상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음, 당연히 엑스레이상 좁아졌으면 그걸 본 뒤부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방금 엑스레이상 좁아진 환자분의 MRI를 보니까 퇴행성이 좀 진행되면서 디스크 돌출도 조금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많이 좁아져 있죠? 네, 여기 통증이 허리 잘 뻐근할 겁니다. 또 MRI를 보니까 이렇게 까맣고 좁아진 거. 이 정도면 1기가 이제 이미 시작된 거고요. 자, 2기면 통증 자체가 어느 정도 생활에 방해를 줍니다. 뭐 좀 하려 그러면 쉽게 아프고, 뭐 좀 뭐 앉아 있으면 운전 좀 하면 쉽게 아프고, 책상에서 있으면 쉽게 아프고, 그게 치료를 받아도 개선이 잘 없고 그런 경우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도 골격이 조금씩 보이는 경우, 뾰족하게 조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엑스레이상 현저하게 좁아진 게 보이고, 뼈 자체의 퇴행성, 디스크의 퇴행성뿐만 아니라 뼈 자체의 퇴행성도 보입니다. 어, 이 정도면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다리 저림이나 팔 저림처럼 퇴행성뿐만 아니라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 이제 뭐 엄청나게 심합니다. 뼈의 골국 상태도 안 좋고, 막 디스크 자체도 안 좋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도 너무 형격히 안 좋고, 그런 상태들이 있고요. 음, 이때는 상당히 치료 시기가 어떻게 보면 좀 늦어졌고, 대부분 치료를 받고 주사 맞으면서 버티고, 아플 때만 침 맞고 아플 때만 시술 받고 이러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말기로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졌으니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